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이병군입니다. 예, 오늘 봄비인가요? 한때 지역 쪽에서는 뭐 눈도 온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서울 지역에서는 촉촉한 봄비 같은 이제 겨울비가 좀 내렸죠. 그래서 날씨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봄의 기운 이런 것들이 증시에도 또 좀 영향을 미쳐서인지 코스피가 가뿐하게 2000선 위로 안착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좀 짚어드리자면요. 코스피가 4.57포인트가 오른 2001.38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3.83포인트가 오른 625.64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조정이 좀 나오고 오늘 상승 죄송합니다. 상승이 나오고 이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코스피 2000선 탈환에 대한 얘기들 이 두 분과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민규 멘토님하고 신기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다 표정이 크게 2000선 탈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좋지는 않으세요. 예. 원래 지금 좋은 겁니다. 이게 좋으신 표정이구나. 예. 워낙 무표정이시니까, 그죠? 신규 멘토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예. 신규 멘토님 목소리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이제 프로그램, 거의 끝자락에 오니까 목소리가 비슷해져 가고 있네요, 네, 그죠? 네. 부부는 닮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는 아닌데 닮아가고 있네요. 자. 얼굴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이 축소술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얼굴 축소술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님, 예. 2000포인트 회복, 안정성 확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2000선을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일주일 만에 이제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제 2000포인트를 탈환을 했다라는 건 이제 심리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정감이 이제 시장에 있어서 좀 안정감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수를 보면서 뭐 주식을 뭐 이렇게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1900포인트라는 어떤 그 지수대하고 2000포인트라는 건 아무래도 또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 있는 지수대가 되다 보니까 게다가 지수라던가 지수가 올라오는 건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그만큼 어떤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다시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한국 증시에서 좀 발을 뺐었다가 이제 다시 한국 증시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서 호전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뭐 지수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면 2000포인트 밑에 있느냐 아니면 2000포인트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1단계적으로 한번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1870포인트, 76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120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흐름 자체가 바닥권에서부터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저항 부분들을 일단은 돌파를 해놨다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위로 봤을 때는 또 2030포인트 내외 구간에 있어서의 저항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상승 후에 또 쉬어가거나 횡보할 수 있는 기간 조정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의 힘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종목군, 그 다음에 업종군별로 계속해가지고 순환
순환 매기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을 잘못 고르거나 혹은 종목을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물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물리기도 쉬운 자리가 또 이제 요 정도 지수대가 아닌가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계속해가지고 어떤 연속적인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또 다시 2,000포인트 정도를 좀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이러한 정도 흐름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인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점을 좀 여유롭게 좀 주셨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그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조금 더 남아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적인 어떤 수익 그다음에 뭐 손실이 봤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가져나가시면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시장이 뭐 아주 예전처럼 뭐 급락에 대한 형태로 가기보다는 조금 올라오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상승을 해 나가는 뭐 그런 식의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쉬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올해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2,300포인트 그다음에 내년 정도가 되면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도 지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분명히 뭐 연말 장세를 뭐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큰 불확실성 하나가 남아 있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시 시장에 좀 노출이 됐을 때는 또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차례 정도는 좀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지금 연초보다는 확실히 연말 장세가 좀 좋아질 거로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강 후강. 지금 강한 게 아니죠, 사실은. 네, 오른 것도 별로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신겸 멘토님. 네. 새로운 주도 업종 찾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2,000포인트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돌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2,000포인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또 어떠한 환경이 마련해지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뭐 일각에 있어서는 외국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또 전체적으로 국내 펀더멘탈, 기업군들에 대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 업종군들이 확실하게 자기 매김을 해야 된다. 물론 하루하루만 놓고 봤을 때, 하루 장세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주도 업종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일주일 그리고 2주, 한 달 동안 넓혀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을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끌어줬던 업종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물론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이 최근 2015년 들어서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주도력에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낙폭가대, 즉 많이 떨어졌고 그냥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거지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주도력을 말씀드리기엔 조금은 힘에 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전차군단 쪽에서 그 주도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갤럭시 S6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전자가 그래도 전차군단에 있어서는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전까지는 그 주도력에서 약간 제외되었다. 하지만 오늘장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완성차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차적으로 주도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노력군들이 앞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갖고 3월달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3월달에 끝나게 되면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이 마감이 됩니다. 즉 4월달, 5월달 나올 실적과 관련된 얘기가 이미 3월 중순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력에 있어서는 이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주도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업종군이 되냐에 따라서 3월 중순 그리고 4월 초까지의 수익률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력이 있는 업종군들을 찾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주도 업종이 좀 찾아져야 된다. 그죠? 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낙관적인 관점을 계속 좀 유지하시라는 당부도 좀 드렸는데요. 그 점이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얘기는 좀 짧게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좀 먼저 좀 살펴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얘기가 벌써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죠? SOS 신호에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봄 오나, 요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지속적 매수세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아직은 2, 3개월간은 거의 악재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보여지는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전망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방금 우리 조민규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분위기는 좋으나 한 번쯤 출렁임 이후에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쉬어갈 때 조금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잡아가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대형주 지금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증시의 상승을 의미하고 증시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또 하반기장을 좋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 유럽도 지금 LTRO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급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물 경기 단에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뭐 쓰지 않은 카드가 있죠. 지금 그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아이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정책적인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라던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해외의 어떤 대외 변수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환율 그다음에 그 환율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변화를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국내에 있어서 남은 뭐 카드라고 한다면 남은 거는 이제 뭐 그 정도 금리 인하 정도가 하나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실적인데 아까 예병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뭐 당분간은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3월 달이 끝나고 나면 이제 3월 달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서부터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던가 우려감이 또 한 차례 좀 주가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하반기 장세를 좋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의 기저효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3분기, 4분기는 뭐 정년 정도보다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확실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실적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지나고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오히려 3분기, 4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나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서부터 계속 안 좋았었던 흐름들이 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좀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럽이라던가 중국 뭐 금리 인하 해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죠. 뭐 해외 쪽에 있는 IB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어떤 심리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집행을 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돈도 좀 많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만 안정이 되면 그 돈들이 다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위험 자산 쪽으로 쏠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신흥국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싼 국면에 아직까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쌀 때 주식을 산다라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낙폭과대된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인식이 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싼데 뭐 주식을 사놓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바닥이 어딜까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무섭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못하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감은 좀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두 가지만 적절하게 좀 타이밍적으로 잘 맞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는 2,300, 2,500 정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여전히 계속 좋게 보시는군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분기 작년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다가 뭐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뭐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이제 3분기 정도 이후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2014년도 대비해서 올해 2015년도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사이클 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정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분기, 4분기 때 안 좋았었던 실적들이 워낙에 이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워낙에 낙폭과되었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식은 끊임없는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인 어떤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뭐 엔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산업적인 사이클들이 많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싸졌었고 그 부분을 원래대로만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2,3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경 멘토님. 네. 자, 글로벌 정치 호조 분위기 동조화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적어주셨어요. 외국인의 기한이 지금 이게 한머니성 자금입니까? 아니면 장기성 자금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자금인지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 오늘 포함해서 7거래 연속적인 매수 우위가 들어온 것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사실 7거래 연속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과거에도 뭐 몇십 거래일씩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기조가 들어온 그러한 시점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드리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 국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 증시와 조금 동조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들리는 뉴스가 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뭐 사상 최고가 관련된 얘기는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뭐 15년 만에 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뭐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 불황이다는 얘기 나오고, 뭐 지수 오늘장은 2,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계속적으로 뭐 사상 신고가 부분까지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갭 차이가 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소외감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점, 그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시 한번 커플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조만간 2200이라든가 2300포인트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분위기를 좀 호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국내 수급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군들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 안 좋은 분위기에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작용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환율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1100원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점, 올라가지도 그리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면 물론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 약간은 주목을 하시면서, 외국인들 이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환차익과 관련된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소식과 관련된 우려감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전차군단 중심으로서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전차군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이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사는지 그리고 사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 얘기가 벌써 두 번째라서 이 얘기는 좀 짧게 끊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KT 황창규 회장의 기조연설이 지금 조금 이제 눈에 좀 띄는데요. 이 황창규 회장의 강력한 의지, 5G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인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조연설로 언급을 좀 해줬어요. 자, 5G, 이게 과연 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신 장비 업종 쪽에서 통신 장비 업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확대되는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위칭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라우터, 그다음에 통신 설비를 따내서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냐면 5G도 마찬가지고 기가 인터넷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지금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병군 멘토님이 좋아하는 이제 사물 인터넷 같던 것도 이제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통신 데이터와 관련된 트래픽이죠.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거나 혹은 그런 통신과 관련됐었던 소통망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 장비 업종은 조금 어느 정도는 단발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WMC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이제 갤럭시 S6를 이제 삼성전자 발표를 했을 때, 지금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이 조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갤럭시 4라던가 5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기대치가 좀 낮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일단은 조금은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썼다. 이런, 어떤 시장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판매량이겠죠. 이제 판매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부품주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어떤 좀 수혜가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이제 좀 부여될 수 있다. 예. 자, 신규 멘토님. 네. 지금 IT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혁신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6라든가 S6 엣지를 보면 핀테크까지 지금 같이 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네. 자, 이 진짜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 변화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IT 기기가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에 있어서도 종목군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어제의 유망주가 오늘의 유망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적인 성장, 어느 정도 1차적인 큰 틀은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좀 더 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 혁신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늦게 종목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거나 혹은 너무 빨리 잡으셔갖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혁신을 따라가시려고 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좀 더 진화가 되는 그러한 기기들을 조금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 편의 기능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충전 기술이다. 개인적으로 무선 충전과 관련된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 급속 충전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지금 많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의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웨이러블, 스마트워치로 약간씩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수 기능이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지만이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영위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 기능에 있어서 납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대중화 그리고 상용화 될 수 있는 기기 제품군들이 어떤 제품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먼 미래는 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좀 보자. 네. 저도 이래 그 강의를 할 때 늘 근접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너무 먼 미래의 어떤 재료들, 그걸 가지고 보다 보면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뾰족산을 그리면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예, 신규 멘토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증권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어떤 성격들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겠죠. 그리고 두 분 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격 매수에 대한 위험성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자는 얘기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에 삼겹살은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3.3이 깨겠다고 삼겹살 데이라고 하네요. 그죠? 3.3 화요일입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리오노스가 약보한 마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플러스권이네요. 다음은 심견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3.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자, 조금 뒤에 상세한 AS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2위 여전히 김선임 멘토의 셀트리온이 62.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정수 멘토의 ICD가 3위, 4위와 5위는 장대진 멘토님의 안넷과 아나페스가 3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1위는 역시 장대진 멘토님의 한국주철관이 72.2%라는 좋은 수익률로 1위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1위는 이정수 멘토님의 이정수 멘토님 178.3% 1위고요. 조민규 멘토님이 138.5%로 2위, 3위는 장대진 멘토가 123.3%로
3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명예의 전당인데요. 유니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 그리고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3월 3일입니다. 삼겹살 되죠. 삼겹살 드셨어요? 삼겹살을 그저께 먹은 것 같아요. 아, 그저께 드셨어요? 예. 아, 저는 어제 저녁에 뜬금없이 정재훈 멘토가 삼겹살을 사주는 거예요. 예. 본인도 모르고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오늘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 새벽에 사주더라니까. 아. 그 늦은 시간에. 배가 네. 고팠나 보죠. 네. 살찌우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신규 멘토님 삼겹살 좀 드셨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아, 예, 좀 드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먹어야죠. 신규 멘토님 네. 너무 기력이 지금 약해 보이십니다. 자, 정규 멘토님하고 신규 멘토님 두 분 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 프로그램에서 안 나오십니다. 자, 개편된 결과로 두 분은 이제 출연 안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좀 AS 좀 상세하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멘토님 상세하게 좀 AS 해주시죠.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동원 개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편입 제외가 되었죠. 목표가 38,000원을 도달해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요. 혹시라도 뭐 방송을 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격대를요, 한 36,000원 정도를 보유 선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익절가라고 해야겠죠. 36,0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유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 요렇게 비슷하게 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내수 종목 중에서는 이제 삼리식품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내고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라던가 특히나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만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이
SK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물산, 뭐 대림산업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인데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도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구간에서 쉴 때 오히려 그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시면서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방송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였던 38,000원을 도달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리노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국가 재난망과 관련된 그 이슈 사항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한 단계 상승 이후에 기존 권역에서 있었던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적으로 크게 어떤 흔들림을 보여주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약간 횡보를 거치면서 쉬어가는 눌림목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쉬어 나가는 국면에서 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뭐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실적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발표됐던 실적을 보면 2013년도 비해서 거의 100% 이상 성장을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는 뭐 20%에서 30%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실적 추가적인 모멘텀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9,000원 정도의 가격권 지지 라인을 좀 계속해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횡보를 좀 거쳐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었던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을 잘 보시면 주가가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 이후에 또 횡보를 거치면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한 9,000원 중후반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9,000원 정도까지 되돌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뭐 9,000원 정도, 뭐 초반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매수로 가담을 해도 부담이 없는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방송상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정도 이상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수정 주가로 반영했었던 부분을 계산해 보면 지금 주가 그 최고점이 이제 11,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 돌파가 되면 신고가 패턴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또 신고가를 내고 하면 그만큼 그 회사의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이 또 부여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쉬어나가는 흐름 속에서 좀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 이제 LMS입니다. 핸드폰 부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LMS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니라 한번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좀 가격적인 밴드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면으로 했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16,500원 정도로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 17,500원 정도 손절가를 좀 높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그때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저점 이탈만 없으면 추세적으로 좀 들고 나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DI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한번 상승을 했다가 그 과거에 있었던 직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워낙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게 유니테스트
테스트였었죠. 근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0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DI가 한 3배소 정도 그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의 시가총액 자체는 DI나 뭐 그 유닛 테스트나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 밸류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 개 업종을 두 기업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DI가 유닛 테스트보다는 약간은 좀 더 저평가된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나 삼성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요. 그 손절가는 뭐 주가가 약간은 뭐 이렇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 7,100원 정도 설정했었던 가격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한 목표 주가를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종목의 AS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가장 크게 활약을 펼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조민기 멘토님께서 마지막에 AS 해주신데 조금 찹찹한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시원섭섭합니다. 네. 딱 정확하게 그 막상막하 투맨쇼 개편 첫 시즌부터 그 전에서부터 계산해 보니까 딱 1년 정도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수익률을 또 보여드렸었던 것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서 뭐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이제 저녁에 좀 쉴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늘어서 시원섭섭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원섭섭하시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예병구 멘토랑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섭섭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몹시, 예. 알겠습니다. 심겸 멘토님. 네. 예. 심겸 멘토님도 상세하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한가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한가부터 현재 가격대를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거, 역시나 좋은 종목은 급락했을 때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 아닌 약간 다른 이슈로 급락했을 때 매수는 언제든지 기회다라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러한 주식의 격언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 변화 그리고 유통업종 내에 있어서 사실 편의점 업계만큼 성장하는 업종도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꾸준함에 있어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편의점 업계를 따라가지는 못한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메디톡스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조금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는 모습 보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대체 상승에 대한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안 좋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가 안 좋아서 하락한 것이 아니고 워낙 메디톡스 이외에 뭐 비슷한 업종, 비슷한 종목군들이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그 관련된 수급 쪽으로 약간 좀 부진한 흐름 보였지만은 메디톡스 개인적으로 피부 미용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이다라는 것, 단순히 시가총액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세 상승에 대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메디톡스는 주도력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존입니다. 물론 오르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전 거래 정지가 4거래일 동안 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거래 재개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골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베이비 부모 은퇴에 따른 최대 수혜 준호는 개인적으로 골프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 관련된 인구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소비량은 늘어남에 따라서 골프존의 실적도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국내 골프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현재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약간은 좀 주춤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시대 트렌드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 역시나 고령화 사회 및 사회적인 풍토가 약간의 환인제약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언제든지 테마만 불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재차적인 급등 양상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약업종 내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좀 호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종목이다라는 거, 하반 경제성 확보에 따라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을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원희가 IPS인데 뭐 최근에 스마트 기계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 급등세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에서 4% 정도 비교적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원희가 IPS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분기 유망 산업이 아닌 2015년도 유망 산업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꾸준한 상승에 따른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 14,000원대까지는 한번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자, 이 두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이제 못 뵙는다 하는 서운함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이 두 분들 이제 저녁 시간 조금 그래도 하루나마 좀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지사항에 제 강연회가 빠져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 날이죠.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NH투자증권 미아지점에서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혹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강연에 오셔서 좋은 얘기 좀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전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